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계자가 발생시키는 주자속이 전기자가 발생시키는 자속에 의해서 감소되는 현상, 이게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주자속이 감소될 때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성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성점이나 중성축이나 같은 의미예요. 요게 이동을 하는데 전동기에서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발전기에서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보면 전기적 중성점이 전동기인 경우 회전 방향이라고 했죠. 전동기인 경우에는 회전 방향이 아니고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것도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6300대 210V 20kVA 단성 변압기 1차 저항과 리액턴스가 각각 15.2ohm과 21.6ohm, 2차 저항과 리액턴스가 각각 0.019ohm과 0.0285ohm이다. 백분율 임피던스는 약 몇 %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백분율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 물어보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10V 제곱의 PZ로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특이한 점이, 보통 다른 공식들 보면 전압이나 뭐 전력 이런 거, 전류 뭐 이런 것을 대입할 때 기본 단위 볼트나 와트, 암페어 기본 단위로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 공식은 킬로볼트 단위의 전압을 여기다 적용하고요. 요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의 값을 적용을 합니다. 요게 좀 특이해요, 이 공식이. 그래서 이제 요 공식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서 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전압 뭐 1차 측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면 요게 이 단상 변압기의 1차 측 전압이 6300V죠. 킬로볼트로 환산하면 6.3kV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6.3kV 적용하고 요거는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겠죠. 20kV 암페어 줬네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그냥 20kV 암페어 적용하고 임피던스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1차와 2차를 줬네요. 자, 요 내용을 그림으로 요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1차 저항과 리액턴스가 15.2ohm과 21.6ohm, 2차 저항과 리액턴스가 0.019ohm과 0.028ohm. 그러면 1차 임피던스는 15.2, 요게 저항이죠, 그죠? 플러스 리액턴스는 우리 앞에 복소수 J를 붙여주죠. 21.6이다. 요렇게 적용하고요. 2차 임피던스는 0.019 플러스 리액턴스가 0.028이니까 J 0.028 요렇게 적용이 되겠네요. 여기가 1차 임피던스고 여기가 2차 임피던스예요. 그러면 여기 임피던스 그냥 1차 임피던스 플러스 2차 임피던스 요렇게 하면 될까요? 두 개를 더해서 임피던스 값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압기에는 권수비, 전압비가 존재를 합니다. 권수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 권수비를 지나서 2차가 된 요 임피던스와 권수비를 지나기 전에 요 임피던스는 서로 연산이 안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는 서로 더하고 빼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더해주냐? 2차를 1차로 환산해서 연산을 해주거나 1차를 2차로 환산해서 연산을 해줘요. 이때 연산해줄 때 필요한 게 권수비가 되겠죠. 우리 권수비 정리 한번 할까요? 권수비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그 다음에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그 다음에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이 전류값만 반대예요. 그죠? 그리고 임피던스 2차 임피던스분의 1차 임피던스의 루트를 씌웁니다. 네. 그리고 저항은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의 루트 씌우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는 2차 리액턴스분의 1차 리액턴스의 루트를 씌워요. 요게 이제 권수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식인데요. 자, 여기 저항값. 우리 저항값 먼저 2차를 1차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1차, 얘 구하는 거니까 A는 2차 저항분의 1차 저항의 루트, 얘는 여기 권수비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요 루트는 없어지죠. 왜냐? 여기다가도 제곱해주면 제곱과 루트는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1차, 2차를 1차로 환산한 저항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2차 저항을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주면 1차 저항으로 환산한 저항값은 권수비의 제곱에 2차 저항값을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임피던스를 1차 임피던스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 저항값에다가 권수비의 제곱 곱해주고요. 여기도 2차 리액턴스를 1차 리액턴스로 환산할 때 이것도 똑같이 해서 권수비의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리액턴스에다가 권수비의 제곱. 권수비는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전압을 줬죠? 그래서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요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의 제곱에 2차의 저항값. 그 다음에 제2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의 제곱에 2차의 리액턴스. 요렇게 적용해서 계산하면 식은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 2차 임피던스 값을 1차와 계산할 수 있는 1차 임피던스로 환산한 값이란 얘기예요. 이 값이. 그러면 환산했으니까 얘랑 이제 연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이 변압기의 임피던스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쭉 더하면 32.3 플러스 J 46.8이다. 크기를 구할 때는 요 저항값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값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이때 임피던스 값은 56.86. 여기 임피던스 값 구한 거죠. 그러면 10 곱하기 전압은 6.3. 우리 1차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임피던스 값도 1차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볼트 단위인 6.3 킬로볼트 넣고 제곱이니까 제곱해주고요. 분의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인 변압기 용량 20 킬로볼트 암페어 곱하기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임피던스 값 1차 임피던스 플러스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를 더해서 전체 변압기의 임피던스 56.86옴 이렇게 적용해서 광용 계산기 누르면 2.86%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이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서 1차, 2차 저항과 리액턴스 줬을 때는 2차를 1차로 환산하던가 1차를 2차로 환산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2차를 1차로 환산해서 계산해 줬을 때는 여기 적용하는 전압은 1차 전압. 1차를 2차로 환산해서 2차 임피던스와 더해줘서 변압기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여기 전압은 2차 전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3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저항 제어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저항 제어법의 특징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예, 권선형 유도전동기 문제예요.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중에 저항 제어법의 특징은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 조작이 편리하다. 그리고 효율이 좋지 않다. 이게 특징이 된다는 거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직류 분권 전동기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답은 2번 변하지 않는답니다. 요거 직류 분권 전동기입니다. 뭐 타여자 전동기나 유도 전동기 이런 것들은 전압을 반대로 넣어주면 극성을 반대로 해주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그런데 직류 분권 전동기는 공급 전압의 극성이 바뀌면 전기자 전류와 계자 전류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45번 단상 50Hz 전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의 2차 상전압이 100V, 수은 정류기의 전압 강하 20V에서 회로 중의 인덕턴스는 무시한다. 외부 부하로서 기전력이 50V, 내부 저항이 0.35미 축전지를 연결할 때 평균 출력은 약 몇 와트인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평균 출력이에요. 그죠? 출력은 우리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하죠. 그런데 보면 출력, 평균 출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류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 출력이니까 출력은 직류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류 부분의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여기 평균 출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 문제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주파수는 50Hz. 주파수는 50Hz고요. 50Hz. 그리고 전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상전압.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인데 여기에 상전압이 100V래요. 100V.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압은 교류가 되겠죠. 교류. 상전압이 100V고 수은 정류기 전압 강하. 이제 여기다가 이 교류를 정류기를 설치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류기의 전압 강하가 20V랍니다. 즉 여기서 이제 직류로 바꿔줄 때 20V를 떨어뜨려서 이제 출력을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수은 정류기에 20V가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회로 중에 인덕턴스는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기전력 50V,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이 얘가 50V고 내부 저항이 0.35민 축전지를 연결한대요. 근데 외부 부하랍니다. 부하.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부하로서 소비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회로에서 여기서 출력을 구해라. 출력, 평균 출력은 여기 직류 부분에서의 전압과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직류 부분의 전압부터 구해볼까요? 전압은 여기 정류회로에서의 출력 전압, 즉 직류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게 전파 정류죠? 단상 전파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보면 단상 전파예요. 단상 전파에서의 출력 전압, 즉 직류 전압은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요 전압이 교류 전압입니다. 요렇게 해서 구해요. 그래서 얘가 단상 전파일 때 얘 계산하면 뭐 0.9 정도 나와요. 0.9. 그래서 교류 전압은 요 100V의 교류 전압을 의미합니다. 100V. 그래서 교류 전압 100V, 얘가 0.9라고 했죠? 그럼 얘는 90V예요. 90V.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류되는 전압이 90V인데 직류로 내보내어지는 전압이 90V인데 이 수은 정류기의 전압 강하가 20V라고 했죠? 그래서 이 90V에서 20V로 뺀 전압이 여기에, 예. 그러면 70V가 되겠죠? 70V가 내보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류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은 70V입니다. 70V.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 예. 요 공식으로 전류값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 0.35에 여기에 전압은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네요. 워낙에 우리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얘가 20V고 30V면 두 개 극성이 이렇게 다 같으니까는 요거 계산하면 50V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얘가 30V고 얘가 극성이 반대인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반대잖아요. 그죠? 플러스 얘가 좀 길어져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반대로 된 20V면 30V에다가 20V를 뺀 10V다. 이렇게 극성이 반대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성이 반대로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플러스가 플러스랑 연결이 돼요. 그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와 연결이 돼요. 요게 이제 극성이 반대. 이렇게 보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극성이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70V에서 50V를 뺀 전압이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70에서 50V를 뺀 겁니다. 그래서 전압 나누기 저항 0.35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66.67A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직류전압과 흐르는 전류 값을 서로 곱하면 여기에 출력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667 와트다. 약 4667와트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은 단상 전파 정류에서의 직류전압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게 공식이에요. 어떻게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전압, 즉 출력전압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압 강화를 줬기 때문에 이 전압에서 빼준 거예요. 네, 요거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요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 네,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여자 전류 5A에 대한 한상의 유기기 전력이 600V이고 그 삼상 단락 전류는 30A이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자,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습니다.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 전류 분의 전격 전압. 문제에서 전압 600V 줬죠. 그죠? 그래서 600V 나누기 단락 전류 30A 하면은 동기 임피던스가 25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7번 동기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기전력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권선법 중 단절권 말고 또 뭐가 있죠? 분포권도 있지요. 그래서 분포권도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포권과 단절권은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한다.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기동하면서 동기속도 이하까지 회전속도가 증가하면 회전자의 전압은 2번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자 전압은 그 회전자에 가해지는 전압에 슬립을 곱해준 값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슬립이 뭐냐면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그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슬립이 커지는 거고요.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수록 슬립 값도 줄어듭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동기 속도 이하까지, 그냥 동기 속도 바로 뒤에까지 회전자 속도가 이제 따라오면, 증가하면, 요 슬립은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가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거니까, 요 슬립은 작아진다는 거죠. 감소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거의 없는 거니까 차이가 커야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의 차이가 커야 슬립 값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죠? 네,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슬립 값은 감소합니다. 슬립 값이 감소하면 곱해진 회전자 2차 전압도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 답은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2번이에요. 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계 사용 목적은 암기입니다. 예,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중간 변압계 사용 목적은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중간 변압기는 전동기의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전동기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0번 전기자 지름이 0.2m의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18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자 주변 속도는 약 몇 m/s인가?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전기자가 직류 발전기에서는 회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니까 전기자가 즉 회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전자의 주변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전자 주변 속도는 파이 곱하기 d가 이 회전자의 지름 곱하기 60분의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지름 0.2m, 회전 속도 1800rpm 문제에서 줬죠.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지름 0.2니까 파이 곱하기 0.2 곱하기 60분의 1800 하면 이때 회전자 주변 속도는 18.84 m/s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회전자 주변 속도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이방향성, 양방향성 이야기하는 거죠. 예,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트라이액이 되겠습니다. 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가장 큰 장점,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역류를 조정해서 역류를 1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는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3번 전격 주파수 50Hz의 변압기를 일정 전압 60Hz의 전원에 접속하여 사용했을 때 여자 전류 철손 및 리액턴스 강하는 자, 이 문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변압기의 사용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여자 전류와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네, 이런 문제예요. 네, 자, 보면 우리 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이렇게 구하죠. 그죠? 그런데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로 나타냅니다. 예, 저항 무시하면 리액턴스가 임피던스가 되죠. 그래서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V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면 그래서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여기 리액턴스죠? 리액턴스분의 전압 V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요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해서 리액턴스는 2파이 FL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 전류 I는 주파수와 반비례합니다. 주파수가 커지면 여자 전류는 감소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50Hz에서 60Hz로 주파수가 증가한 거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여자 전류는 감소하는데 감소될 때는 우리 100리터에서 30%가 감소됐다 하면 곱하기 0.3 해서 30리터가 감소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넘어가면 안 돼요. 감소할 때. 감소할 때 1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6분의 5로 감소된다. 자, 이제 리액턴스 볼까요? 리액턴스 강화, 이 리액턴스는 주파수와 비례 관계를 갖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리액턴스도 증가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파수가 50Hz에서 60Hz로 증가했기 때문에 리액턴스 강화도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여기서 5분의 6은 1.2예요. 그죠? 1.2. 예를 들어서 100리터에 1.2를 곱해봅시다. 그럼 120리터죠? 이거 20리터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증가할 때는 1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5분의 6. 이게 1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분의 6으로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여자 전류는 6분의 5로 감소하고 리액턴스 강화는 5분의 6으로 증가한다.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어떤 주상변압기가 5분의 4 부하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전부하에 있어서 철손과 동손의 비는 약 얼마인가? 요게 철손이고요. 요게 동손이죠. 그래서 철손분의 동손은 약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최대 효율일 때의 철손과 동손의 비를 물어봤습니다. 최대 효율 조건 뭐죠?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죠. 그죠? 동손은 부하율의 제곱에 동손을 곱한 값으로 이제 동손을 구하고요. 그리고 철손은 그냥 PI,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손과 철손의 값이 동일할 때 최대 효율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를, 여기 부하율이에요. 얘를 이렇게 넘겨볼까요? 그러면 부하율의 제곱은 동손분의 철손이에요. 그래서 부하율을 기준으로 두면 양변에다가 루트 씌우면 이렇게 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철손분의 동손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아래 위를 바꾸면 PI분의 PC는 이렇게 부하율분의 1에 여기 뭐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여기도 제곱하고 여기도 제곱하면 얘 없어지겠죠.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거고, 여기 보면 부하율의 역수예요. 그죠? 문제에서 부하율 5분의 4 줬네요. 그래서 5분의 4의 역수는 아래 위가 바뀌니까 4분의 5의 제곱.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철손분의 동손은 1.5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5번 직류기의 손실 중 기계의 손에 속하는 것은 답은 1번 풍속입니다.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직류기의 손실은 두 가지, 무부하손과 부하손으로 나누고요. 무부하손의 기계손, 여기 풍손이 있죠. 그래서 직류기 손실 중 기계손에 속하는 건 풍손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압보다 크게 한다가 아니고 작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양호한 정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은 이제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동기전동기의 제동건선은 다음 어느 것과 같은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기전동기의 제동건선은 유도기의 농형회전자와 같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8번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회로는 Y로 접속되고 2차 각상의 저항은 0.35이며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은 1.5입니다. 기동 시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하여야 할 저항은 단 1차 각상의 저항은 무시한다. 자, 요거는 공식을 암기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유도전동기 최대 토크 발생 삽입 저항 구하는 공식 요렇게 구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1차의 각상의 저항인데 1차의 저항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무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 무시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게 1차 리액턴스, 2차 리액턴스 합이죠?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은 1.5옴.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0.35.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루트 1.5의 제곱 마이너스 0.3 해서 최대 토크 발생 삽입 저항은 1.25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9번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2번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위상이 같다. 이건 특징이 아니에요. 삼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2차 전압의 위상을 조정하므로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위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0번 변압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 현상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철손이 증가한다가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손실 중 철손은 부하가 연결되었던 연결되지 않았던 일정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철손이라고 해요. 철손. 그래서 철손은 부하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7년도 제2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기기 과목도 그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0점을 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60점 충분히 누구나 넘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끝났다고 책 딱 덮고 공부 끝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글로 나오는 문제는 문제 답 암기하고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계산 문제는 내가 뭐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 하셔도 해설 한번 적어보시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서 답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 내가 이해가 가능한 문제들도 나중에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번 이해가 되면 또 그거와 연결된 문제들을 또 조금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고 정기적인 지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